자, 얘들아, 성남부터 한번 볼게. 성남 좀 질문 좀 있네. 쭉 불러볼까? 17번하고도 17번 있고 21번 있고 18? 그리고 15. 성남부터 이 정도 하면 되니? 24. 성남하고 단곡은 11. 성남 단곡은 11번. 최근 한 2년만으로 딱 이렇게 한정하면은 요 근방에서는 순위가 어찌 보면 제일 쉽게 나왔어. 그래도 좋아할 게 아니야. 등급이 너무 높아. 2개 틀리면 2등급이야. 막 그렇게 되니까. 봅시다. 요 정도 하면 되니? 단곡? 봅시다. 그럼 성남 15번부터 가볼게. 더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고 15번 가봅시다. 그럼 얘는 뭐 많이 나오는 문제지. 그러니까 뭐 2차 방정식은 근계수 관계하고 맨날 늘 풀던 방식대로 봐봐. 그러면 2차 방정식 요거에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기본적으로 요거 적어야 되겠지.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근이니까 플러스 3은 0. 그 다음에 여기 베타 제곱 마찬가지로 2베타 플러스 3은 0. 그리고 요거의 역할은 뭐다? 차수 떨구는 용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의 용도는 뭐냐면 차수를 떨어뜨리는 용도야. 그래서 그러니까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파 제곱은 어떤 식으로 뭐 2알파에 빼기 3이다 해가지고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의 합하고 두근의 곱 적어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들어가면 돼. 두근의 합은 2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은 3이 되겠지. 딱 요거야. 2차 방정식 그냥 이거 적어 두고 그 다음 문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걸 푸는 방법은 이제 나눗셈도 가능하지. 우리가 3차식 시계값을 구할 때에는 나눗셈도 아주 유용하다고 했잖아. 그지? 특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3차니까 2번 떨구면 돼. 2번 떨어뜨리면 되는데 3차를 2차로 한번 떨어뜨리고 2차를 다시 1차로 떨어뜨려서 2번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게 귀찮으면 나눗셈 한 방으로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실제 내신인데 4차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나눗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알파만 해보면 되더라. 2알파 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10이지. 얘를 나눗셈을 진행해볼게. 얘를 누구로? 얘로.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 나눗셈으로 하는 게 특히 이제 차수가 높을수록 훨씬 좋다 이랬지. 특히 4차인 경우는 한 방에 되니까. 그렇지? 그럼 나눗셈을 진행해보시면 여기 2알파. 그러면 여기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6알파 여기 되지. 빼주시면 3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 그러면 3알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알파에다가 플러스 9 되겠어. 빼면은 뭐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1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에만 주목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우리는 요 시계값은 결과적으로 요 나머지 알파 플러스 1이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 이유는 내가 얘기했지. 내가 지금 진행한 과정은 얘를 지금 뭐로 나눴냐면 알파 제곱에 2알파 플러스 3으로 나누었는데 그때 몫이 뭐가 나왔니? 몫이 요게 나왔고 나머지가 얘가 나왔지? 근데 얘가 때마침 얼마라고? 0이니까 같이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결과로 나머지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눗셈으로 하는 게 한 방에 돼. 특히 4차식 같은 경우는. 3차 같은 경우는 물론 떨어뜨려도 돼. 2번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 그치? 대입하고 전개하고 대입하고 전개하고를 2번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눗셈으로 한 방에 해주시면 되고 그럼 문제가 묻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다?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지만은 문제가 묻는 거는 알파 플러스 1 이거에다가 베타 플러스 1 요걸 묻고 있는 거지. 그럼 전개해 주시면 알파 베타가 얼마? 3이고 그 다음에 합은 2 그 다음에 1 더해서 6이 나오겠네. 이런 거는 뭐 그냥 이제 가볍게 풀어야지 지금 단계에서는. 그 다음 16번 가봅시다. 16번은 괜찮니? 맞췄어? 틀렸어? 놓지 마. 그래서 16번 가볍게 한번 해볼까? 이거 우리 교재도 있지? 모의고사 문제.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 이거. 봐봐 이렇게 되고 4분원 있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보이고
직사각형이 있고 여기에 원을 내접시켰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지. 지금 문제 보시면 P I하고 PH거든. 그러니까 내가 요 길이를 내가 X로 잡아볼게. 요 길이를 X로 잡아. 그 다음에 요 길이를 Y로 잡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X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묻는 거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얘 묻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곱셈공식 쓰시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서 3XY의 X 더하기 Y.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합하고 곱만 찾으면 이거 답 나온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중둔 거 하나만 조금 복습합시다.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고등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기억하자고 그랬지. 직각삼각형의 원이 내접해 얘들아. 반지름 어떻게 구하니? 반지름 내가 이거 공식 적어줬잖아. 요 길이 A, 요거 B, 요거 C라고 했을 때 요 반지름의 길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요거였지. 그러니까 직각을 낀 두 변, 그러니까 A 더하기 B에서 B변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지. 그치? 요게 바로 반지름 구하는 방법이지. 이거 뭐 고등학교 때 많이 써먹어. 그럼 지금 문제 봅시다. 문제 보시면 원의 넓이가 나와 있잖아. 원의 넓이가 파이래. 원의 넓이가 파이면 반지름 얼마? 반지름 1이 된다는 얘기지. 이거 보여? 안 보여? 반지름 1이 된다는 얘기야.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되더라. 이거가 은근히 나중에 수능 풀 때도 많이 쓰여 이게. 학년 올라가면 고2, 고3 올라가잖아. 자꾸 이게 등장해. 특히 이과가 학생들은 이거 자주 맞추시게 돼 있어 이거. 미적분 2라는 과목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지. 지금이 미적분 2인가? 과목 이름이 자주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과 미적분 할 때 저거 쓴단 말이야. 그럼 봅시다. 지금 반지름이 현재 1이라고 나와 있지. 넓이가 파이가 나왔으니까 요 원의 반지름은 1이거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관계식 만들어 볼게. 첫 번째 관계식은 요 반지름이 지금 1 나왔어. 그런데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성질이 뭐 있냐면은 대각선의 길이 같잖아. 지금 반지름 보시면 요 4분원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8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요 4분원이 8이래 반지름이.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결했을 때 그치? 요 대각선의 길이 서로 같지. 그런데 요게 얼마? 8이니까 얘도 8이 돼야 돼. 그래서 요 길이가 8인 거 잡아내시고 첫 번째 관계식은 바로 뭐냐면 피타고라스 이용해 볼게. 직각삼각형이니까 x제곱 y제곱 얼마? 64 이거 하나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식은 방금 했던 거 있잖아. 반지름 1이니까 우리 반지름 구하려면 직각을 낀 두 변에서 빗변 뺀 다음에 2로 나눈 거 걔가 얼마? 1이다 이렇게. 그럼 제곱 찾았고 합 찾았잖아. 지금 여기서 x 더하기 y가 얼마냐면 10이 된다 이 얘기거든. 그럼 얘 알고 얘 알면 곱도 찾을 수 있지. 그럼 끝난 거 아니니? 풀이 되게 간단해 생각보다 이거. 이 문제는 우리가 던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가볍게 맞춰야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xy 구해주시면 여기 100은 이거의 제곱은 64에다가 2xy 그럼 넘어가면 36이지. 얘가 18. 그래서 xy가 얼마냐면 18이다. 그럼 요거 이용해서 대입만 해주시면 답 나오지. 요거는 이제 가볍게 맞춰야 돼. 16번은 우리 그 기출 외배도 있지. 그 다음에 17번. 17번. 복소수의 순환성 뭐 나온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 FN 봅시다.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거. 그지? FN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F의 N. 그러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걔는 제곱을 먼저 해야지. 제곱하면 뭐 나온 애야? 제곱하면 I지. 그러니까 얘 다시 적으면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얘는 I의 N제곱 이렇게 적어야 되고 그 다음 놈은 마이너스 I의 N제곱 이게 되잖아. 그러면 얘 순환성 얼마? 4. 얘도 순환성 4마다 반복돼. 그러면 4개만 우선 적어볼게. N이 1일 때. 그치?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뭐가 되냐면 0이 나오지? 이 값은. 그럼 N이 2일 때는 얘 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은 I의 제곱과 동일해. 똑같이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 나오지. 그 다음에 N이 3일 때에는 이거는 마이너스 I. 이거 세제곱하면 얼마 되니? I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 0이 나와. 그 다음에 N이 4일 때는 이게 1 되고 얘도 1 되니까 얼마? 2. 딱 4개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끝났지 뭐. 어차피 얘가 반복이 될 거야. 계속. 그러면 기억부터 가볼게.
기억 봅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n하고 fn의 바가 같냐 물어봤지. 그럼 얘는 뭐가 떠올라야 되니? 우리 복소수에서 뭐 배웠어? 어떤 복소수가 있어. 얘가 성립이 돼. 이거 무슨 의미다? 얘가 실수다 이런 의미잖아. 그렇지? 이거는 의미가 뭐였냐면 동요가였잖아. 그러면 지금 얘가 묻는 건 이거잖아. 한글로 해석하면 이거지. FN이 실수냐 묻는 거잖아. 해석됐어? 봐봐. 지금 기억 지문 이거야. 얘랑 발을 붙였는데 결과가 같냐 물어봤으니까 얘를 한글로 해석하면 이거잖아. FN이 실수냐 이거 묻는 거 아니야? FN 내가 4개 다 구했잖아. 4개 다 구했지. 그치?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실수 아니야? 아이 있는 애 있니? 없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참이야. 모조리 다 실수잖아. 4개 다. 기억 참이고. 니은번 가시면. F의 4K 빼기 3. F의 4K 빼기 3은 4로 나눌 때 나머지 얼마인 거지? 여기다 1 집어넣어봐. 얘는 4로 나눌 때 나머지 1이네지. 그러니까 4로 나눌 때 나머지 1이네 얘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겠지. 반복될 거니까. 그 다음에 F의 4K-2. F의 4K-2는 4로 나올 때 나머지 얼마? 2내지.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2 나오지? 그러니까 얘잖아. 얘 마이너스 2. 반복될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음수 맞지? 음수. 니은도 맞아. 디귿번. 디귿번은 F의 1부터 해가지고 F의 50까지래. 문제가 F의 1부터 해가지고 F의 50 한번 더 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4마다 반복되는 거 알고 있잖아. 4개끼리 더 있을 때더라. 4개 더 있을 때 얼마 나왔어? 0 나오는 거 확인했지? 그치? 4개끼리 더하면 무조건 0 나온다고. 그러면 뒤에서부터 끊어봐. 50을 뒤에서부터 끊으면 앞에 2개 남지 않니? 그치? 50 4의 배수가 48이니까. 그치? 50이면은 앞에 거 2개 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놈은 결과가 바로 뒤에서부터 4개씩 딱딱딱 끊어오면은 4개끼리 더하면 무조건 0이니까 얘는 F1 더하기 F2와 같다 이거지. 2개밖에 안 남아. 그럼 이거 2개 더란 얘기잖아. 그렇지 않니? 앞에 거 2개밖에 안 남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맞니? 맞지? 참이지. 가볍게 풀 수 있잖아. 순화성 많이 했지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풀었던 그 복소수의 순환성 문제에 비하면 얘는 평이한 편이야. 왜냐면 요놈 자체가 아주 이쁜 애잖아. 그치? 똑같이 주기가 4가 되는 그런 애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8번 가볼까? 18번은 마르고 닳도록 했던, 그치? 우리 진단 2차도 나왔고. 그치? 봐봐. 그럼 이 문제는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얘들아. 알파를 집어넣었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무슨 식이 나와야 된다? 알파에 관한 식이 나와야 정상이다 이랬잖아. 그렇지 않니? fx가 x제곱이야.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당연히 알파 제곱. 알파에 관한 식이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가 베타에 관한 식이 나왔지? 그럼 뭐로 바꿔야 돼? 알파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치? 베타를 알파로 바꾸는 방법은 근계수 관계를 이용한다고 그랬지. 근계수 관계를 이용하는데 합을 이용하는 경우가 80%, 가끔 곱을 이용하는 경우가 20% 나온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지금 봅시다. 얘는 얘들아 진단 2차도 나왔고 얘는 뭐 거의 뭐 1순위야. 그치? 인수정리. 그래서 우선은 근계수 관계 적어보면은 두근의 합이 4, 두근의 곱 얼마? 두근의 곱 2 적어놓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식이 P 알파잖아. 그런데 지금 3베타에 플러스 2가 나왔어. 그럼 베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를 누구를 이용한다? 얘를 이용한다. 그치? 그러면 밑에 곱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베타가 분모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타분의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베타가 이렇게 분모에 있을 때는 얘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무조건 다 요거를 이용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 요 놈은 어떻게 바꿔? 베타 대신에 넘기면 되잖아. 4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네, 그러면 마이너스 3알파에다가 14 되니? 이렇게. 됐지? 그럼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알파에 대한 식 나왔지. 끝난 거야, 이제. 그럼 얘들 모조리 다 넘겨. 그래서 넘겨서 우리가 무슨 식으로 이끌어내냐면 B의 알파에다가 넘어오면은 3알파 빼기 14, 0.
그럼 베타도 똑같은 구조겠지. 뭐 하나마나 F의 베타, P의 베타 3 베타에 빼기 14 0. 그럼 여기서 인수정리 떠올라야 되지. 알파 넣었더니 0 나왔고 베타 넣었더니 0 나왔다. 그 넣은 자리를 뭐로 바꾼다? X로 바꾼다 이거지. 넣은 자리를. 그래서 이제 인수정리에 의해서 P에 이렇게 X 넣은 자리에 X로 바꿔야지. 3X에 빼기 14 X 자리에 알파 넣었어. 0 나왔어. X 마이너스 알파 있어야 돼. 그리고 베타도 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계수 무조건 A로 원래 설정해야 되는데 문제를 잘 봐야지. 최고차항계수 얘기 있는지. 있네. 최고차항계수라고 있으니까 요거 그냥 1인 거야. 이렇게. 끝났지. 그러면 문제 끝난 거지? 그럼 얘가 바로 뭐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될 거고 요런만 쭉 넘어가면은 px 완성이지. 그치? 그래서 px는 x 제곱에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7x에다가 요게 되니? 계산 맞니? 플러스 2지. 넘어오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16. 이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px 구했어. 18번 끝났지.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 그치? 이거 워낙 많이 나오고 있지, 지금? 우리가 이제 기출을 보면서 우리가 눈이 생기잖아. 아, 이런 거 자주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성남의 킬러가 20번하고 21번인데, 우리 경우수는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21번 가볼게. 21번 문제 옆에다가 내신교재 81번 적어놔봐. 내신교재 있단 말이야. 이게 나머지 정리에서 봐봐.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 킬러가 나온다는 거 알잖아. 한 문제가 분명히 여러 개 나올 건데 우리 내신교재에 81번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줄 테니까 내신교재 81번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이게 조금 난이도 있지.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3차식으로 나눈 경우는 내신에서 이제 뭐 기본 문제는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안 틀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작년 기출 풀면서 수도하고 영등포고에 나왔던 그 기출 맵에도 있고 그것도 풀었는데 그거랑 약간은 비슷해. 기본 마인드가. 21번 가볼게. 얘는 내신 교재로는 81번. 21번 갑시다. 문제를 한번 내가 요약을 해볼게. fx가 있어. fx를 x 세제곱으로 나눴대. 그때 나머지가 1 나왔대. 그럼 몫이 있을 거고 몫을 내가 q1x로 잡을게. 나머지 1 나왔다. 그 다음에 똑같은 fx 이번에. 얘를 이번에 뭐 했냐면은 x 마일의 세제곱으로 나눴어. 그때 몫을 내가 qtx라고 잡을게. 나머지가 뭐가 나왔냐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나왔어. 그렇지. 조건 요거야. 그렇지. 얘를 가지고 지금 문제는 뭘 묻냐면 fx를 이번에 4차식으로 나눈 경우야. 똑같은 fx인데 이번에는 x 제곱에 x 마이너스 1 제곱이라고 하는 4차식이야. 얘로 나눌 때 나머지 한번 구해봐라 이거야. 여기 몫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나머지 rx 얘 한번 구해봐라. 그렇지. 그럼 봐봐. 딱 문제 요약하면 이거 다야. 이게 다야. 그렇지 않니? 이게 다잖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풀어야 돼.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몇 차식이야? 4차식이지? 그럼 얘는 몇 차니? 우리가 이제 3차 이하라는 걸 알 수 있어. 3차 이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3차 이하, 당연히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px 세제곱, qx의 제곱에,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4개 잡는 순간, 얘는 우리가 이제 건들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니? 문자, 3차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4개 잡고 하면은 조건 2개밖에 없잖아. 절대 못 구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요놈들을 2개 해석을 할 건데, 봐봐. 나누는 애들이 보면은 x제곱하고 x-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얘를 조금 내가 조건을 다듬어 볼게. 여기서. 나는 x제곱으로 나눌 때, 요 놈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좀 궁금하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니? x의 제곱으로 하면은 x 하나 집어넣으면 되잖아. x의 q1x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얘를. 이거 되니? 그러면 fx를 x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다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지. 차수가 낮으면 되는데 되잖아. 그럼 두 번째 식도 한번 다듬어 볼게. 나는 여기에서 x-를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를 x-를 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 그러면 하나 집어넣으면 되지. x-의 q2x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2차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눗셈이 더 진행이 되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우선 이렇게 바꾸고 요 놈을 실제로 나눗셈을 진행을 해봅시다. 몫은 2가 되겠네. 그치? 지금 얘를 얘로 나눈 거야. 그러면 몫은 2가 되겠지. 2의 x-1의 제곱이 되면은 여기 빼기 1 해주면 되겠네. 그렇지. 내가 그냥 눈으로 나눗셈 해버렸어. 그렇지. 됐지, 얘들아? 그럼 봐봐. 여기서 두 번째식 x-1의 제곱으로 만약에 나눌 때 얘를 묶는 거야. 얘를 묶어봐. 얘를 묶으면 얘는 어디로 올라가? 몫으로 올라가 버리지. 나머지 얼마가 되니? 마일. 돼? 다시 한번. 내가 빨간색을 잘 봐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x-제곱 있잖아. 얘로 나눌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요 식을 다듬어 가지고 x-의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 놓을 거야. 그러면 지금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x-제곱을 묶으면 여기 2라고 하는 건 몫으로 올라가잖아.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 아니니?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의 제곱으로 묶어봐. 묶으면 얘는 Q2가 아니라 x-의 Q2x 얘하고 얘가 지금 묶이기 때문에 2 이렇게 얘가 몫으로 올라가 버리잖아. 몫으로 올라가고 묶이지 않는 찌꺼기가 나머지인데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되겠지. 됐니? 그럼 봐봐. 조건을 다듬었고 이제 문제 풀 수 있어. 봐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영등포, 작년 영등포하고 수도 문제가 똑같아. 내려봐. 요렇게 두면 못 푼다 이랬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두 개 뽑아낸 식을 이용해 볼게. fx를 내가 두 가지 버전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야. 얘가 x제곱에 x-의 제곱에 qx. 그럼 rx를 이렇게 두면 못 풀고 얘가 첫 번째 식을 이용해 봅시다. 첫 번째 식 똑같은 fx잖아. 똑같은 fx니까 x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누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들아 x제곱으로 나눴어. 3차식을 x제곱으로 나눴지. x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몇 차? 1차가 되겠지. 1차가 되겠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그냥 ax 플러스 b 잡아볼게. 몫은 뭔지 모르지만 1차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지. 이 표현법. 되니? 왜냐하면 첫 번째 해석해봐 뭐였어? fx를 x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fx 봅시다. 여기서는 x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안 나와. 나머지가 나온다면 이쪽에서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런 3차식, 뭔지 모르지만 3차식이 있을 건데 걔를 x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1차가 될 거고 나머지는 1이 돼야지.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에 요 밑에 식도 이용해볼게. 밑에 식도 이용을 해보면 얘는 동일하게 가. x제곱에 x-의 제곱에 qx. 그럼 이번에는 요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한다면 얘를 이번에 뭐로 나누는 거니? x-제곱이지.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일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x-의 제곱으로 나눌 때 그때 마찬가지로 몫은 1차가 되겠지? 몫은 1차일 거고 나머지가 -1이 돼야 돼.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제 cx 플러스 t 모르면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얘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거든? 똑같은 fx잖아. 그러니까 최고차는 그냥 a로 그냥 맞춰줘도 되겠지. c로 잡아도 돼. c로 잡아도 어차피 개수 두 개 하면은 a하고 c하고 같게 되거든. 됐어. 이제 끝난 거야. 이제는 뭐냐면 얘가 서로 같아야 되지. 왜냐면 똑같은 fx잖아. 그래서 첫 번째 위의 식 한번 정리합시다. 위의 식 정리하시면 a x의 세제곱에 bx 제곱에 플러스 1이지. 얘랑 이거 정리하시면 요거는 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하시면 ax 세제곱. 그 다음 2차 갑시다. 2차는 d 마이너스 2a d-2a의 x제곱. 1차는 요거지. a에서 a-2d a-2d의 x. 그 다음 상수항 보시면 d 난 빼기 1이지. d가 0이 나온다고?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틀렸는데. 전개하면
플러스 1. D가 0이 나온다고. 0이 아닌데. 어디 뭐 전개 틀렸는데? 어디 틀렸니? 봅시다. X제곱으로 묶었어. AX 세제곱 BX 제곱 더하기 1. 3차 AX 세제곱 2차가 D-2A 맞고 1차 A-1이 아, D가 이거 봐. 2구나. 미안해. D가 0이 아니라 2지. 얘가 1 돼야 되니까. D2야? D2지. 그럼 봅시다. D가 2고, 그럼 여기 봅시다. 1차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A가 지금 뭐냐면 2D가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B도 나오겠네. B는 D-2A란 말이야. D가 지금 2고 얘가 지금 얼마? 4니까 마이너스 6 나오겠지. 다 나왔지. 그래서 지금 RX 나왔어? 요 두 놈이 모두 다 RX야.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래 2 구하라 이랬어. 최종적으로 아래 2 구합시다. 이 집어넣으시면 요 놈이잖아. 여기다 대입하든지 여기다 대입하든지 여기다 집어넣어볼게. 2 대입하면 8A 8 곱하기 4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 곱하기 B지. B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지. 32에서 9네. 정답은 9. 이게 객관식 마지막 문제지. 그래서 이거 정답률이 매우 안 좋단 말이야. 어려워서. 그치? 작년 같은 경우 20번하고 21번에 거의 전멸했단 말이야. 그치? 솔직히 이 정도는 틀려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우린 맞출 수 있지 이거. 그럼 뭔가 이제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가 지금 작년에 영등포하고 수도하고 성남에 동시에 나왔다는 얘기지. 이 정도 21번 같은 거. 우리 기출 맵에 보면은 작년 내가 수도 문제하고 영등포 문제 넣어놨잖아. 그거 맵에 있지 않니? 4차식으로 나눈 경우 있어. 기출 맵에 봐봐. 얘랑 비슷해. 그치? 4차식으로 나눴는데 몫을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그치? 그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었지. 그 다음에 23번 가봅시다. 아니 의외로 23번이 지금 정답이 없어. 23번 갑시다. 내가 아까 전에 이거에 약간 충격 먹었어. 이거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자꾸 틀려 이거를. 내가 얘들아 근계수관계에서 루트 나오면 뭐에 관한 거라고 했니? 음수의 조건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항상 그거 조심하자고 그랬지. 23번 가봐. 이거 답을 맞춘 사람이 없어. 6x 더하기 4는 0이야. 그럼 우리 봐봐. 근계수관계 적을 거 아니니? 그럼 두군의 합 얼마? 두군의 합은 마이너스 6이고 두군의 곱은 4다. 그럼 얘를 째려보시면 둘 다 음수란 얘기잖아. 둘 다 음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될 거는 둘 다 음수거든.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다. 음수의 제곱근에 관한 문제가 예상이 되지. 그렇지. 우리가 근호 합칠 때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는 경우 그거만 좀 신경 쓰시면 돼. 그러면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루트의 알파, 루트의 베타 이걸 묻고 있거든. 얘는 다이렉트로 못 구해. 그렇지만 얘는 제곱을 한 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얘를 제곱하면 얘들아 전개식 어떻게 되니? 뭐 이걸 암기하는 학생도 있어. 얘를 제곱하면 이거는 알파, 이걸 제곱하면 베타, 그 다음에 2배의 이거 2배 이거 하는데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요것도 조금 이해를 해야 돼. 봐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를 제곱하는 과정이잖아. 얘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루트의 알파를 2번 곱한다는 얘기지.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렇지 않니? 제곱한다는 의미가 그거잖아. 2번 곱한다. 그러면 우리가 얘도 음수 얘도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생성이 되니 안 되니? 되지?
마이너스 붙이고 두 개 합치면 돼. 우리 중학교 때 하듯이.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중3 때 뭘 배웠냐면 근호안의 제곱수 어떻게 했지 우리가 처리를? 절대값을 붙였단 말이야. 그치? 근호안의 제곱수는. 그러니까 얘는 요거야 요거. 그런데 때마침 얘가 뭐래? 음수래.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벗겨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나왔단 얘기야. 요 과정을 거쳐서 얘가 튀어나온 거야. 알겠니? 그래서 봐봐. 그래서 이거를 뭐 학생들은 많이 안 하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파, 이거는 그냥 베타, 얘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암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해는 하자고. 요 과정을 거쳐서 얘가 튀어나온 거야. 그렇지? 그러면 대입만 해주시면 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6. 얘 여기 4니까 4 들어갔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 나왔다는 얘기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왔어? 그러면 제곱하기 전 루트 베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존재하겠지. 두 가지. 루트에 10i 이렇게 되겠지. 뿔마 루트 10i.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 쌤들이. 왜냐면 근계수 관계 포함되어 있지. 그 다음에 음수 제곱근 내용 녹아 들어가 있지. 게다가 학생들이 잘 걸려드는 함정까지 있잖아. 아주 잘 나오고 있잖아. 그치? 지난번에 우리가 영신고 재시험 봤던 애랑 비슷하지? 그리고 2차 진단평가 봤던 문제하고. 그 다음에 24번 넘어갑시다. 24번 어차피 2번을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요즘 요거 아주 최근 핫한 거지. 조합자는 문제. 그래서 24번도 별표 쳐야 되는 문제야. 얘도 24번도 아주 부정 많이 나오고 있고. 어차피 물어보고 싶은 거는 2번이거든. 그렇잖아. 얘들아 1번을 틀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너희들. 인수분해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봐봐. 24번에 1번은 당연히 너희들 이렇게 쓸 거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에 의해서 1번은 뭐 가볍게 해결했겠지. px 더하기 qx 요 한 덩어리 하고, 그 다음에 px 마이너스 qx 이렇게 한 덩어리 하고, 요거 인수분해를 하는 건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요거 나왔니? x에 x 마일에 x 플러스 2의 제곱. 요까지 문제 없잖아. 요거 1번 문제 아니니? 너 어차피 너희들 2번에서 틀렸을 것 같아? 어차피 이거 묻고 싶은 건 2번이거든. 얘를 묻고 싶은 거야. 1번은 그냥 단계형 문제로 쪼갠 거고. 그럼 2번 문제 가볼게. 1번 뭐 인수분해는 너희들 할 수 있으니까. 2번 보시면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P의 0이 양수고 Q의 0이 양수래. 요 조건 있고, 그 다음에 P의 2, 그 다음에 Q의 2. 얘가 얼마? 32가 나왔대. 그치? 그럼 봅시다. 지금 두 개의 덩어리야. 요 동그라미라고 얘 세모라고 하면은, 그치?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2차식이라고 되어 있어. PQ는 모두 2차식이야. PQ는 모두 2차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 동그라미 몇 차야? 얘도 2차. 얘도 2차겠지. 그럴 때 여기서 이 지금 인수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 이 네 개의 인수가 이제 어떻게 조합이 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얘가 아주 결정적인 힌트야. P의 0하고 Q의 0이 양수래, 얘들아. 그럼 여기다가 내가 딱 0을 집어넣었을 때, 요 놈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양수끼리 더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양수 아니니? 0 집어넣었을 때 양수끼리 더 있으니까. 얘는 몰라. 물음표야. 왜냐면 둘 다 양수인데 뺐을 때 어느 게 더 클지 모르잖아. 얘는 아직 몰라. 확신이 없어. 그럼 봐봐. 0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얘가 양수 나오는 애야? 그러면 0 집어넣읍시다. 조합을 짤 때 얘가 무조건 하나 들어가면은 무조건 0이 나오잖아. 아니, 그렇지 않니? 이게 되든 조합에서 이거에 x 더하기 2가 되든 무조건 여기에 0이 들어가면 무조건 0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 놈이 뭐가 돼야 돼? 얘가 이 인수를 안 갖고 있는 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니? 말뜻 얘가니? 얘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0이 나와버려. 그리고 얘가 들어가면 되니?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음수 나와 얘는. 그러니까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딱 고정이 된다는 거지. 누구니? 얘가 우선 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얘가 0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 나오잖아. 얘가 여기서 두 개가 다 뽑혀야 돼.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일로 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을 세팅해 볼게. 그러면 그게 이제 잡혔으면은 요 문제 그게 좀 어려운 거야. 그 과정이. 그럼 봅시다. px 더하기 qx 얘가 x 더하기 2라는 2의 제곱이라는 인수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아 개수가 정수라는 얘기 있어 없어? 문제 와봐.
전혀 없잖아. 여기가 플러스 1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고 마이너스 1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몰라. 여기는 A를 잡아야 돼 반드시. 개수가 뭐 정수, 양의 정수 이런 얘기 전혀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PX의 마이너스의 QX는 어떻게 잡을 수 있니? 우선 요 인수를 갖고 있어야지 얘가 이제 여기서 나온 애잖아. 그 둘을 곱했을 때 1이 나오려면 얘는 A분의 1 돼야 되겠지. 이렇게 식 만들 수 있겠니? 그럼 이제 A값만 구하면 되는데 요거 괜히 알려준 게 아니잖아. A값 구하라고 던져준 거지. 2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2집어넣으시면 32. 2집어넣으면 얼마나? 16A. 16A니까 A값이 얼마다? 아 2구나. 얘가 2구나.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1이겠구나. 끝났잖아. PQ의 합이 얘고 PQ SM 차가 요 놈이라면 두 개 변변 더해서 두 개 변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P. 그렇지. 변변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Q. 계산 마무리 너희들 할 수 있잖아. 마무리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아주 요즘 이쪽 잘 나오지 요즘. 다항식에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그 식을 조건에 맞게 분배하는 거. 가도 돼. 만약 단공 문제 궁금한 거 있으면 영상을 봐. 그다음에 단공으로 갑시다. 단공 문제 11번. 11번 보시면 이거 뭐 전개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문제는 상당히 잘 고르신 것 같아. 이게 보면은 단곡 11번. 그 문제 봅시다. 2x 세제곱 어쩌구의 세제곱이잖아. 뭐 이걸 당연히 전개하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 그 밑에 살짝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거야. x 마이너스 2 얘하고 2x 세제곱에다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의 4x 빼기 1이지. 이거의 세제곱이야. 이거의 세제곱에다. 요거의 전개식에서 이거의 전개식에서 x 10제곱의 개수 한번 구해봐라 이거야. 그치? 10제곱의 개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4개짜리의 세제곱은 곱셈공식이 있어 없어? 없잖아. 당연히 이거 전개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교육과정이 없잖아 우리가. 근데 얘는 전개할 수 있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곱셈공식 쓸 수 있으니까 요거 전개하시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x에다가 마이너스 8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안 적어볼게. 이렇게 이거에서 x 10제곱의 개수 구할 거잖아. 그치? x 10제곱 10차가 만들어져야 돼? 우리 전개할 때 얘들아 여기서 하나 선발하고 여기서 하나 선발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x 세제곱이야. 얘가 선발이 됐어. 내가 여기서 x 세제곱을 고르면 여기는 몇 차를 골라야 되니? 7차를 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만나서 10차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6x 제곱이 만약에 선택이 됐어. 그럼 여기서는 몇 차? 8차가 차수가 나와야지만 10차가 만들어지잖아. 그 다음에 얘는 12의 x 얘는 여기서 9차가 선발이 되면 되지. 근데 봅시다.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최고차가 몇 차야? 가장 높은 차수 세제곱의 세제곱이 가장 높잖아. 차수가 9차. 얘는 9차식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얘는 누구랑 만나더라도 10차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 됐지? 끝났지? 그럼 이제 답이 나왔어. 이제 7차항 개수가 얼마래? 거기 문제 보시면 요거를 전개했을 때 7차항 개수가 A래. 7차항 개수만 생각해 볼게. 그럼 개수만 가져오면 여기는 A가 되겠지? 여기는 8차항 개수 얼마래? B래. 잠깐만. 잘못했다. 8차항 개수가 A구나. 여기 7차부터 할게. 얘가 B야. B니까 여기서 B가 될 거고 여기서는 지금 A지? 7차항 개수 8차항 개수가 A니까 그럼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6A 되겠지. 얘는 개수가 요거고 얘는 개수가 요거고 그 다음에 9차 이건 어떻게 구하냐 근데 얘들아. 9차는 그냥 알 수 있잖아. 괄호가 3개 있잖아. 괄호 3개인데 얘만 3번 선택하면 되지. 개수 얼마 된다? 8. 개수 8이지.
그치? 여기서 구차항의 개수는 8이네. 예, 그래서 8하고 12하고 만났으니까 얼마? 96. 그럼 요 세 개 더하면 답이지 뭐야. 그러니까 뭐 다항식 전개에서 문제는 상당히 괜찮지. 그러니까 정답 3번 되겠네. 그 다음에 16번 넘어가 볼게. 그러니까 이게 16번을 봐봐. 16번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했는데도 뭔가 표현만 바뀌면 새로운 문제 같다는 거야. 16번. 정말 많이 했던 문제 아니니? 16번. 뭐니? 3차주 나눈 경우잖아. 16번. 봐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가를 봤을 때 가하고 나하고 한눈에 들어와야 돼. 봐봐. 가는 뭐가 돼 있니? 2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3x 보이지? 나를 보시면 뭔가 모양새 비슷하잖아. 가하고 나하고 차이점은 x로 살짝 묶은 거 아니니? 그러니까 가를 적을 때 내가 가를 이렇게 적어볼게. 얘들아. 가를 fx 얘를 왜냐하면 나 조건을 조금 고려해가지고 x로 살짝 묶어볼게. 그러면 2x 제곱에 플러스 x 빼기 3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조건을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 나왔대? 몫이 x 마이너스 2가 나왔대. 그럼 3차식으로 나눴잖아. 지금 현재 얘가 3차식이잖아. 그럼 나머지 몇 차? 2차 이하. 2차 이하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 이렇게 두면 돼, 안 돼? 당연히 이 표현으로는 해결 안 된다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나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하면 되는 거야. 나를 볼게, 나. 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fx를 뭐로? 2x 제곱에 더하기 x 빼기 3 얘로 나눴대. 그랬더니만 나머지가 x 더하기 나왔다는 얘기야. 그때 몫이 있을 거야. 몰라. q1x로 잡아. 나머지가 얘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 나 조건을 활용을 해가지고 얘를 표현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얘로 나눌 때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을 나눌 때 여기는 나머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나눠 떨어져 버리니까. 나머지가 나온다면 여기서 나오겠지. 그치? 얘를 요 놈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2x제곱에 플러스 x 빼기 3 얘로 나누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몫은 그냥 뭐 밑줄 하나 잡아. 몫은 상수가 되지. 상수. 그치? 차수가 같을 때에는 그냥 어떤 몫이 상수가 나오겠지? 나머지가 누가 나와야 돼? 나머지가 x 더하기 나와주셔야지. 이렇게 똑같이. 나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이렇게 하지. 그럼 요 미지수값 구하라고 조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다 조건에 나와 있잖아. 다에 뭐라고 되어 있니? f의 마일이 얼마다? 0이다. x 더하기를 인수로 간다는 얘기는 마일 집어넣었을 때 뭐 나온다? 0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지? 됐어. 그럼 요 식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얘로 표현 대체하시고 마일 집어넣었을 때 0 나온다. 걔로 해결해 주시면 돼. 그럼 0은 마일 집어넣을게. 여기 마이너스 1 될 거고 마일 집어넣으시면 2 빼기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일 집어넣으면 여기 마3.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일 집어넣을게. 마일 집어넣으면 없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거 마일 빼기 3 마이너스 2p. 따라서 2p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6 p는 마3 나왔지. 얘가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럼 끝났어. 지금 문제가 뭘 묻니? f의 2의 값, f의 2 양변에 2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구할 수 있지. f의 양변은 똑같이 2 집어넣지. 요 식에다 2 집어넣어야지 얘들아. 2 집어넣으시면 2 될 것이고 여기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2 빼기 3 7. 2 집어넣으면 다 0되네. 그치? 2 집어넣으면 여기 다 날아가네. 그치? f2구라고 있으니까 요거만 구하면 되네. 2 집어넣으시면 8 7네 7 73 마이너스 21 2 집어넣으면 3 맞지? 마이너스 18 되겠네.
16번. 되지? 뜯어보면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야. 3차수 나눈 경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표현만 조금 바뀌면 학생들이 다 새로운 문제 같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3차수 나눈 경우는 그러니까 막 외워봤자 소용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 조금 이해만 하면 돼. 그 표현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19번 가볼까? 문제는 상당히 괜찮지. 그러니까 뭐 단공 문제가 보면은 좀 되게 우수해.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뽑은 문제가 많아. 19번 가볼게. 19번. 뭐에 관한 문제니? 인수분해에 관한 거겠지. 뭐 객관식이라면은 그냥 몇 개의 자연수니까 막 찔러 넣어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서술형이잖아. 서술형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n에다가 여기 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어차피 이런 거는 치환형 아니니. 이렇게 돼 있고, 얘가 1,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좀 째려봐야지. 이제 뭘 치환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되는데, 뭐 n 플러스 1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면은 얘가 또 뭐 걸리적거린단 말이야.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를 우선 얘를 정리하면 n 플러스 2지? 이거 정리합시다. 그러면 얘는 n제곱에 플러스 2n에 플러스 2가 되지. 그럼 이걸 치환하는 게 좋네. n제곱 얘 넘겨볼게. 얘 집어넣으면은 n제곱 2n 아니니. 얘를 치환하는 게 낫겠네. 문제 보니까 얘를 a로 봅시다. 그치. n제곱 플러스 2n을 a로 볼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a제곱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 2a 플러스 1이지. 완전 제곱식 나오잖아.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 100의 제곱이지. 얘가 뭐가 되면 돼? a가 99가 되면 거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a가 99가 되면 돼. a는 뭐냐면 n제곱에 플러스 2n, 얘가 a인데 얘가 99가 되면 되니까 빼기 99가 0이다. 이렇게. 그러면 n 플러스 10이라고. n 마이너스 9니까 n은 당연히 자연수 9 이렇게. 그치? 이게 가장 좀 빠른 방법 아닐까 싶은데. 어차피 치환형이라는 건 느낌이 와.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그냥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인수분해 하겠니? 그치? 뭔가 이제 같은 부분을 찾아가지고 치환할 건데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22번 가봅시다. 22번. 음. 22번도 성남 마지막 문제 비슷하지 않니? F하고 G의 조합을 찾아라. 그 문제잖아. 요즘 내가 이거 핫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성남 마지막 문제도 그거였잖아. 아까 전에. 물론 성남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 이것보다는. 22번은 얘는 그래도 좀 더 쉬운 거야. 봐봐. 22번은 단격 문제 내셨는데 얘가 더 쉽지. 성남 마지막 문제보다. 지금 봅시다. F하고 G가 있는데, 보시면 F하고 G는 최고차 개수가 1에 서로 다른 2차식이다. 2차식. 그럼 나하고 다가 나와 있는데, 나하고 다를 한번 적어볼게. 나에서 x 세제곱에 마이너스에다가 4x에 플러스 1이지. 얘를 뭐로 나눴대? f x로 나눴대. 그때 몫이 q1x야. 몫이 q1x.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빼기 1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다 조건 보시면 똑같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지? 얘를 이번에 gx로 나누었다. 몫이 q2x래. 그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빼기 1이다. 우리 내신 교재도 있지만 딱 적어놨을 때 나머지가 같잖아, 얘들아. 얘랑 나머지 같지? 그럼 뭐 할 생각해야 돼? 나머지 같을 때는 얘를 넘긴 다음에, 넘기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 x의 세제곱에 얘 넘어가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3x 되겠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지? 얘 넘어가면 이거잖아. 얘가 어떤 꼴로? 얘는 f 곱하기 q1 혹은 g 곱하기 q2 곱꼴로 된다는 얘기잖아. 인수분해 문제로 바뀐다고. 나머지가 이렇게 같잖아. 나머지가 같을 때는 항상 얘를 넘길 생각을 해야 돼. 넘겨서 인수분해 문제야 이거 항상. 됐니? 봐봐.
그래서 막 그 1번은 끝났지. 1번 나하고 다를 이 형태로. 이게 1번 답이잖아. 그러면 2번 봐.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아이디어를 못 찾을까봐 학교쌤이 굳이 억지로 단계형으로 만들어줬잖아. 친절하게. 그치? 원래 묻고 싶은 거는 3번 아니니. 2번, 3번. 2번, 3번을 묻고 싶은데 학생들이 이거 아이디어를 못 잡아낼까봐 그치? 단계를 이렇게 설정해줬어. 1번 끝났고 2번 갑시다. 2번은 얘를 이용해서 F하고 G를 모두 인수로 갖는 3차 항을 찾아보래. 찾았지? 얘 넘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얘잖아. 그치? 얘를 인수분해 하래.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 나오니? 일제번스 0 나오니까 이거 있니? X 마일의 제곱 있니? 두 개 있니? 인수분해하면 뭐 나오니 이거? X 더 그러네. X 더하기에다가 요거에다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그럼 2번 다 끝났고 그러면 3번 봅시다. 3번은 이제 뭐냐면 여기서 F하고 G를 결정할 거거든. 지금 F 결정을 해야 되고 얘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가의 조건 나와 있지 않니? 가에 뭐라고 돼 있니? F하고 G는 서로 다른 2차식이야. 다른 2차식. 이제 그게 좀 힌트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F고 누가 G인지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뭐 X 더하기 2, 뭐 F 얘가 어차피 지금 문제가 합을 묻고 있으니까 얘가 있으면 X 마일은 이쪽으로 하나 가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뭐 2차식이니까 뭐 X 마이너스 X 마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렇지? 서로 다른 식을 만들게끔.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없어. F가 뭐고 G가 뭐고는 중요하지 않잖아. 어차피 합만 묻고 있으니까. 됐니? 다른 문제는 다 오답 괜찮니? 다른 거 다 괜찮아. 그리고 얘들아 내신교재 잠깐 볼까? 내신교재 좀 이거 질문 많이 들어온 거 내가 미리 좀 해줄게. 봐봐. 내신교재 가져왔어. 우리 그 있잖아. 검은 거. 검은 거, X파일. 거기 81번 문제 잠깐 볼까?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지? 81번은 우리 했던 거니까. 거기 그 X파일의 81번 문제 잠깐 봐봐. 성남 마지막 문제 똑같이 객관식 문제하고. 그치? 그거 오늘 좀 해보시고, 81번. 그 다음에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 하나 해볼 건데, 요게 2025, 작년, 최근에 했던 복소수의 모의고사 문제인데, 124번 갑시다.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게 또 해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더 질문이 많이 들어와. 124번이 작년 고1 6평, 6월 평가 시험이라서 최근 거라서 아직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올해 찍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124번 내가 해줄게. 이거는 해설이 없기 때문에 그 내가 나눠준 해설이 없어. 이거는. 근데 국어나 이런 거는 사기권에 몇 번 나온다고 많이 알려주는데 수학은 그런 거 안 알려줘요. 수학은 그런 걸 좀 알려주면은 큰일 나요? 아니 뭐 큰일 나진 않는데 그러면 이제 좀 수학에 의미가 없지. 좀 뭔가 수학 실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치? 보통 그래서 이제 막 수학 같은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뭐 학교 프린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서 조금 많이는 못 내. 그럴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장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낯선 문제 같이 느껴지는 거를 풀어내야 돼. 그 힘을 좀 키워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고 하는 게 비슷한 뭔가 접근법 이런 거를 익혔으면은 시험장에서 그걸 좀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우리 지금 보면은 3차식으로 나눈 경우 계속 뭔가 살짝 미세하게 바꾸는데 계속 틀리지? 그런 것도 있고. 오늘 뭐 성남 23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치? 근계수 관계하고 루트 나오는데 또 틀리잖아, 이게. 이게 반복의 그거라니까. 이게 뭔가 표현만. 그러니까 심지어 같은 문제도 그런 느낌이 와. 이게 책에서 보던 거하고 시험지 활자만 바뀌어도 다른 문제 같은 느낌이 온단 말이지. 그래서 문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그게 시험장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그지? 124번 가볼게. 이게 복소수에서 가장 올해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바로 두 문제를 뽑자면 우리 이미 뭐 여러 번 했던 그게 몇 번이니? 그게 여기 내가 넣어놨는데 몇 번인지 모르겠네. 두 개를 뽑자면 유심히 봐야 될 게 하나 이미 우리 여러 번 했잖아. 어, 147번이지. 124번하고 147번은 두 개는 좀 별표 3개 들어가는 거죠. 올해에 원래 항상 그러잖아, 얘들아. 과거 기출은 의미가 없어. 올해 나올 모의고사를 잘 잡아내야 돼. 그게 바로 124하고 147이란 말이야. 그럼 124를 먼저 볼게. 147은 우리가 한 두세 번 했단 말이지. 124. 이거 가볼게. 얘는 또 해설이 없다 보니까. 문제 보시면 2차 다항식이 있어. 2차 다항식. px.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ax에다가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a지. 요거 2차식인데 얘가 실수가 된대. 루트의 p1. 이거 어떻게 접근할래? 문제 보고 좀 뭐 방향이 잡히니? p에 얘가 실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p의 마이너스 4. 요거하고 좀 쉬는 시간 줄게. 좀 힘을 내시고. p 마이너스의 값의 합을 한번 구해봐, 이거. 얘가 실수가 된대. 그러면 우리가 봐봐. 문제 좀 째려보시면 p의 1, p의 1이 자주 보이잖아. 그러면 실수인지 허수인지는 뭐가 중요할까, 얘들아? 루트가 있어. 그럼 이 루트 안에 얘가 양수가 되면, 그치? 0이라든지 양수가 되면 실수지. 근호 안에가 음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생각해봐.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적어? 루트의 3i라고 적잖아. 그러니까 얘는 허수란 얘기야. 아, 그러니까 뭐냐면 실수가 되려면 요 알맹이에 있는 뭐가 중요한 거야? 부호가 중요하겠구나. 그렇지 않니? 그러면 P의 1이 많이 보인단 말이야. 아, 그래서 나는 분류를 뭐로 할 거냐면 P의 1이지. P의 1.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얘가 양수가 될 때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얘가 음수가 될 때가 있을 거고, 당연히 0일 때도 한번 따로 해봐야 돼. 요 세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다, 이 얘기지. 방향을 먼저 잡아야지. 만약 이 문제가 이번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요 값의 결과가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 근호 안에 요 놈의 부호가 중요한데 P의 1이 많이 보이니까 자주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로 판단하겠다.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얘가 양수야, 얘들아. 얘가 양수면은 얘는 뭐가 돼? 이때는 루트의 P1.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지. 양수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부호가 뒤집혔으니까. 얘가 허수가 되는 거 아니니? 얘가 여기서 i가 등장하겠지. 그렇지. 얘가 지금 여기 i가 있는 상태야, 얘들아? 그러면 이제 봐봐. 얘는 실수인 상태고, 얘는 지금 허수인 상태야. 그러면은 이 전체가 지금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i가 뿅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니? 따라서 첫 번째 식에서는 뭐가 등장할 수 있냐면 이 알맹이끼리 같으면 돼. 그래서 얘가 뿅뿅 같이 나란히 사라져 주면은 i가 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p의 1 얘랑 p의 0 빼기 4가 같으면 되겠구나. 요 식만 읽어내면 돼. 그래서 p의 1 봅시다. p의 1. p의 1에 볼 뒤집었어. 여기다 p의 1은 얼마? 1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a지. 1 집어넣었을 때 p의 1이. 그럼 마이너스니까 2a 마이너스 8.
2a 마이너스 8이 p0은 7 마이너스 a 빼기 4가 되겠어. 그래서 요 계산 3a가 넘어가면 얼마니? 3에서 마이너스 11? a는 마이너스 3분의 11? 아니구나. 플러스구나. 넘어가면 그지? 3분의 11 나오네? 첫 번째 a 값 나왔어? 3분의 11 하나 나왔어? 두 번째 이제 요거 볼게. p가 이제 1보다 작아. p가 1보다 작아. 그러면 누가 허수야 이번에는? 얘가 허수지. 얘가 이미 음수니까. 그치? 요때는 얘 루트의 p의 1이지. 얘가 지금 근호와 얘가 음수니까 얘가 허수가 돼. 그럼 거꾸로 얘가 실수지? 이번에는 루트의 마이너스 p의 1. 얘가 이번에는 실수가 될 거야. 그렇지. 누가 i가 있는 애야? 얘가 i가 있는 애지. 얘가 i가 현재 있는 애야? 그러면 얘는 실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그러면 얘랑 또 얘랑 같으면 되겠지. 이때. 같이 사라지면 되니까. 이때는 두 번째 식은 뭐냐면 얘랑 같으면 돼. 이제 p라고 알맹이끼리 얘랑 같으면 되는 거야. p의 제로 빼기 4. 얘가 같으면 i가 뿅 사라져. 그럼 p의 1은 아까 전에 구해놨지. 1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a. 8 마이너스 2a 하고 p 제로는 얼마냐면 7 마이너스 a 빼기 4가 되겠어. 얘 넘어오시면 a. 여기 3이고 3 넘어가면은 5가 되니? a는 5. 두 개 구했지?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p의 1이 p의 1이 0인 경우 봅시다. p의 1이 0인 경우 볼게. p의 1이 0인 경우는 지금 여기서 a 값이 얼마란 얘기지? p의 1은 8-2a였어. 얘가 0이니까 a는 얼마? 4가 된다. 이 얘기인데 p의 1이 0이면 요거 0, 요거 0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의 루트의 p 제로야. p 제로. 빵빵 집어넣으면 7 마이너스 요거니까 이거 빼기 4지. 이거 실수니? 허수지? 근호한 애가 음수 나왔어? 근호한 애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실수가 될 가능성이 없구나. 얘는 안 나와. A 값이. A 값 두 개 나왔지. 얼마야? 요거하고 요거. 얘는 바꾸기도 상당히 용이하지. 이 식을 바꾸면 되잖아, 얘들아. 요 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얘를 바꾸든지. 그래서 얘도 내신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항상 우리는 앞으로 나올 문제를 잘 맞춰야 되지. 그렇지? 과거에 나왔던 문제보다도 올해 새롭게 등장하는 그게 이제 변별력 문제가 될 건데 124하고 147을 조금 유심히 보자고. 요거 이해되니? 됐어. 그럼 좀 쉬었다가 남은 시간은 내신 문제집 그 개별 질문 있으면 좀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 잠깐 그렇다 합시다. 마지막 요거 마지막 요거 요거는 p가 1이 0이야. p1이 0이면 p1이 8-2a거든. 그치? 걔가 0이야. 그럼 a가 4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p의 1이 0이니까 우선 얘는 0 되고 얘도 0 되지. 그 다음 p 제로인데 p 빵빵 집어넣으면 7-a에서 7-a에서 얼마 뺀 거니? 4 뺀 거지. 근데 a가 지금 4란 말이야? 잠깐만. 계산 실다. a가 4니까. a가 4니까. 3-4 맞지? 그치.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요거는 i가 나오지, i가.